안녕하세요. 윤차곡입니다. 오늘은 휴이온사의 캔버스 프로 16 프리미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10월 14일에 구매를 해서 약 한 달간 사용했습니다. 유튜브에 캔버스 프로 리뷰가 많긴 한데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후기를 남기신 분이 적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느낀 캔버스 프로의 자잘한 단점을 담은 영상도 없었어요. 그래서 구매 전에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구매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액정 타블렛을 찾고 있어서 와콤사의 신티크 16과 이 휴이온 타블렛 중에서 고민했어요. 사실 와콤 타블렛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처음엔 와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스펙을 비교해봤을 때 휴이온에 비해 크게 좋은 점을 찾지 못했고 가격 면에서도 보면 타블렛만 해도 와콤이 13만원 정도가 비싼데 와콤은 정품 스탠드가 약 10만원 정도라서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. 게다가 와콤 신티크를 타사의 스탠드, 즉 정품 스탠드가 아니라 다른 스탠드와 함께 사용할 시 뒤쪽이 잘 맞물리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리뷰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산다면 정품 스탠드를 사야 하는데 스탠드에 10만원을 더 들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. 휴이온은 타블렛을 사면 스탠드는 같이 배송이 와요.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 휴이온 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한 달간 캔버스 프로 16을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말해볼게요. 첫 번째, 컴퓨터와 타블렛을 켜둔 채로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다가 다시 사용하면 타블렛 인식이 잘 안 됩니다. 저는 하루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아서 컴퓨터를 거의 켜놓고 생활을 해요. 켜놓고 밥을 먹기도 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90% 이상의 확률로 타블렛 인식이 잘 안 돼요. 아예 타블렛이 인식이 안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인식은 되는데 렉이 엄청 걸리거나 필압이 사라져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. 운이 좋을 때는 그냥 휴이온 타블렛 드라이버에 들어가서 필압 설정을 몇 번 만졌다 다시 포토샵을 키면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껐다 키거나 하는 건 소용이 없었고 무조건 타블렛 드라이버를 지웠다 다시 깔아야 했어요. 이렇게 하면 매번 제대로 돌아오긴 하는데 꽤 귀찮습니다. 타블렛을 계속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. 제가 7시간 넘게 그리기도 하는데 쉬지 않고 그릴 땐 렉 등의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. 문제는 타블렛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타블렛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서 화면이 까맣게 변했을 때 바로 켜주지 않고 오랜 시간 놔뒀다가 다시 사용을 하려 하면 타블렛 인식이 잘 안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은 펜의 필압이 들쭉날쭉했었어요.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타블렛 배송이 왔을 때 사용을 해봤더니 필압 감도를 보통으로 설정해두면 힘을 아무리 줘도 최대 필압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. 몇 주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펜 필압이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은 정상적인 필압으로 돌아왔어요. 정상적인 필압 상태에선 필압 감도를 제일 낮춰도 힘을 주면 최대 필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필압이 이상할 때는 보통 필압에서도 아무리 타블렛을 박박 긁어도 최대 필압이 안 나왔어요.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내가 적응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펜이 이상한 거였습니다. 다행히 지금은 필압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휴이온 타블렛을 구매를 했는데 필압이 너무 안 먹는 것 같다.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. 세 번째는 색감인데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불편한 점이에요. 캔버스 프로 16의 색 재현율은 150%이고 와콤 신티크 16은 72%예요. 사실 색 재현율 퍼센트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과장되거나 혹은 부족한 색을 쓰면 안 되니까 100%에 가까운 게 좋다고 해요.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때 색감이 빠져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장된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색 재현율이 높은 캔버스 프로의 설정을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결론적으로
설정을 오래 만지면 확실히 전보다 원하는 색감이 나와요. 그런데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. 제 모니터보다는 무조건 과장된 색이 나오더라고요. 채도가 더 높은 느낌입니다. 그림 하나를 띄워놓고 모니터랑 최대한 비슷하게 색을 맞추고 나서 다른 그림을 띄워서 보면 또 조절해야 할 게 생겨요.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저는 그냥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색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. 사실 단점으로 꼽긴 했지만 저렴한 액정 타블렛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가성비로 따지면 매우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다른 분들이 캔버스 프로 16을 사용한 거 리뷰를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색감을 좋은 점으로 꼽았어요.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색감이 좋은 편이라는 거겠죠.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. 저처럼 단색이 아니라 많은 색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불편했던 점은 화질입니다. UHD가 아니라 FHD라서 확실히 화질이 떨어져 보여요. 눈이 조금 피로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것도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. 사실 선화를 할 때는 그렇게 눈이 피로하다거나 화질이 막 떨어져 보이진 않아요. 그런데 채색 단계로 들어가면 모니터를 보고 그릴 때보다 타블렛을 보고 그릴 때 훨씬 눈도 피로하고 좀 뿌옇게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불편했던 점은 와콤에 비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에요. 아무래도 와콤 타블렛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인터넷에 무엇을 검색하든 와콤 기준으로 나옵니다. 구매 전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단점 위주로 리뷰를 해서 캔버스 프로 16을 비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. 저는 구매를 후회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캔버스 프로의 장점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제품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발열도 거의 없어요. 드물게 조금의 발열이 생길 때도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만 생기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단축 버튼이 있어서 키보드로 그릴 때보다 왼쪽 손목에 훨씬 무리가 안 가서 좋았습니다. 액정 타블렛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, 어느 정도 성능이 뒷받침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타블렛을 찾으시는 분들께 캔버스 프로를 추천드립니다. 제 리뷰가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